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주식전도사 거북이투자 정남출 TV입니다. 구독자는 영상제에 큰 힘이 됩니다. 700명 구독자를 모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일 2분이 들어오셨는데 어제도 한 분 빠지시고 오늘도 한 분 빠지시고 제가 더 방송을 더욱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위에 한 분씩만 더 구독, 후원 시청해 주시면 금융문명 탈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결혼식장에서도 후배님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주식은 아주 소중하고요. 우리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주식 외에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간절한 소망이 우리 5천만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3일 오후 5시 15분 1235회를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봉은서가 어딘가가 아마 삼성동 봉은사라고 큰 사찰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봄꽃이 피었답니다. 그래서 3월의 명시 서울 선생의 진달래꽃을 하나 암송하고 엔비디아, SK 하이닉스는 날아가는데 삼성전자는 뭐하냐? 한국경제 노유정 기자의 그 기사를 공유하겠습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한아름 따다 가신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너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소르시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참으로 간직하고 깊이 우리 영혼을 맑게 해주는 시 같습니다. 지금은 카톡도 있고 또 전화도 하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끙끙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사랑하고 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부득이하게 소월의 초원십니까? 그를 암송해 보면은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결혼해서 가볼 때 그런데 거기 가서 또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슬픔을 초원시에 담은 것을 보면은 옛날에는 그러한 정한이 많이 간직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 한이라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우리 모두가 나보기 역겨워 가시지 않고 오직 서로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인내와 또 참음으로 서로 인내하고 배려하고 끝까지 사랑해서 헤어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 아름다운 3월 3일 아름다운 봄날에 모두가 행복하십시오. 그러면 엔비디아, SK 하이닉스는 날아가는데 삼성전자는 뭐하냐? 이 기사가 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또 응원과 또 걱정과 또 기대와 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기사입니다.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혈투 속, 삼성
주주들 한숨만. 글로벌 반도체 랠리 속 유독 부진한 삼성전자 주가의 주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호실적을 낸 AI 대표주 엔비디아가 날아오르며 반도체 2등주 SK하이닉스가 사실상 사상 최고가를 썼고, 한미 반도체는 지난달 44.46% 상승했는데요. 명실상부 국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달 0.0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주가의 행방을 가른 건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엔비디아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인 HBM을 사들이면서 HBM 시장 1위인 SK하이닉스가 연내 엔비디아 수혜주가 된 거죠. 최근 시장 3위인 마이크론이 앞으로 엔비디아의 신제품인 HBM3E를 납품한다고 밝히며 HBM 시장 경쟁은 격화될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유리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명실상부 글로벌 D램 1위 기업이지만 HBM 후발 주자가 된 삼성전자는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혹은 마이크론의 공세에 밀릴 것인지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가속기의 핵심 HBM,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AI를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최첨단 데이터 처리 장치가 필요하지요. 엔비디아가 AI 대장주가 된 것도 생성형 AI의 필수적인 AI 가속기 H100을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가 이 H100을 썼거든요. AI 가속기는 대용량 데이터 학습 및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란 반도체 여러 개를 모아 붙여서 전자기기에 넣을 수 있게 조립한 제품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HBM입니다. 우선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리 뇌에서도 숫자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고 정보를 기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하는 역할을 하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 사양을 결정하는 중앙 처리 장치 CPU와 최근 AI용으로 떠오른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등이 시스템 반도체고요. D램, 낸드 플래시 등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AI한테 방대한 정보를 학습시키려면 시스템과 메모리 반도체 모두 고성능해야 합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D램 한 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D램을 그냥 이어붙이면 면적이 늘어나죠. 초소형 부품에 저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용량을 크게 늘린 제품이 HBM입니다.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유기적으로 처리하는 생성형 AI,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 같은 차세대 산업의 맞춤형 제품이지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는 GPU랑 HBM이 들어가는데요.
GP는 자사 제품을 쓰고 HBM은 사옵니다. HBM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 가장 큰 화두입니다. 엔비디아, ARM, ARM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 HBM 가격은 일반 D램 대비 대6배, 6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10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HBM 시장 규모는 54억 달러, 약 7조 원, 올해는 141억 달러, 약 3배, 29년에는 380억 달러, 5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HBM 선구자인 SK하이닉스, HBM은 진입 장벽이 높은 제품입니다. 안 그래도 작은 D램 칩에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해줘야 하고, 그러면서도 최대한 얇게 압축해야 합니다. 이 HBM을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가 SK하이닉스입니다. 최초로 만든 선구 기업입니다. 약 11년 전인 2013년에 1세대 HBM을 개발했습니다. 앞서 2011년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불황기인데도 하이닉스 반도체를 인수하는 결단을 내리고 나서 대규모 투자를 해줬습니다. 당시만 해도 HBM이 각광받는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고사양의 가격이 비싸 수요가 한정적이었습니다. 주로 게임용이었죠. 그래서 삼성보다 SK하이닉스가 HBM에 먼저 뛰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 주력하는 회사죠. 반면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도 만들고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도 하고 패키징 사업까지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HBM에 투자해도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시대가 도래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HBM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 모두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습니다. 2022년 4세대인 HBM3를 업계 최초로 양산했는데 이를 주목한 기업이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엔비디아 AI 가속기 H100에 SK하이닉스가 HBM3를 독점 공급하게 되죠. 그 덕에 지난해 4분기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죠. SK하이닉스 측은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늘었고 특히 HBM3 매출이 전년 대비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은 55%, 절반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54억 달러에 55%이니까 약 30억 달러, 4조 원 정도요. 40%인 삼성전자, 3%인 마이크론과 격차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5세대인 HBM3E를 개발했고 조만간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HBM3E가 엔비디아의 신제품 AI 가속기 H200에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SK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배경입니다. 최근 김기태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올해 HBM이 완판됐다고 밝힌 만큼 실적 대폭 개선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 심화되는 HBM 시장,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현지 시간 HBM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이 5세대인 HBM3E 양산을 시작했으며 자사 제품이 엔비디아가 2분기 출하하는 신제품 AI 가속 기능 H200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 독점 공급이 깨진 거죠.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5%가량 급락했습니다. 시장이 SK하이닉스가 언제까지 HBM 시장을 주도할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날 업체 최대 용량을 구현한 HBM3E를 공개하고 상반기 양산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부문 에이스 직원 100여 명을 뽑아 HBM 원칩 테크노포스를 구성해 시장 주도권 탈환에 나섰지요. 차세대인 6세대 HBM4를 최고 수준으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2026년에 HBM4를 양산할 계획인데 이때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HBM 천하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벌써 차세대 HBM 후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 익스프레스링크 CXL이 대표적인데요. CPU와 GPU, 메모리 반도체를 빠르게 연결해서 데이터 처리를 확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삼성전자가 CXL에서 만큼은 뒤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오는 26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반도체 펜콘 2024에서 반도체 학회 펜콘 2024에서 이 기술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심이 되고요. 희망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조금 주춤한 사이 SK하이닉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또 마이크론도 뛰어들었는데 삼성전자가 아주 놀랍게 또 아주 고삐를 확 지금 잡고 새롭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의 꼭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 대장주 삼성전자도 발전하고 SK하이닉스도 발전해서 꼭 대한민국 반도체 강국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급변해 가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 나이가 70대 중반인데도 이렇게 시장의 급변을 감지하면서 참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고심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처럼 주식을 투자하고 연구하지 않은 분들은 세상이 꽃이 피고 눈이 오고 꽃이 피고 또 녹음이 지고 오면은 그저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단풍이 지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이렇게 그저 작년이나 저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그 물리를 깨닫게 되고요. 그 변화에 적응해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 마음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요. 누구든지 젊은이들과 금융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질문하고 또 제가 대답해주고 이런 일들이 저를 젊게 만들어주고요. 저를 의욕을 솟게 해주시고요.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고요. 또 저로 인해서 한 번, 두 번 주식을 또 투자하신 분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기쁩니다. 한국 금융문명교를 탈출학교를 설립하고 노골 제작하여 특허청의 상표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금융 문명 탈출하면 할 수 있는가?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습니다. 셋째, 폭락은 짧고 상승은 깁니다. 4.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핵폭탄이 아니라 복리이며 복리는 인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2009년 워린 버핏이 선물하는 복리, 2009년 임재원, 우영표, 범준이라는 분이 1960 책을 발간했는데요. 1965년 벅스웨스이 설립될 때 워렌 버핏이 한국의 모 기업인에게 1천만 원만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고 깜빡 잊어버렸답니다. 그때 1,000만 원도 큰 돈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사업이 더 급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 잊어버린 후에 43년 된 2008년에 생각이 나서 잔고증명을 띄워봤더니 401억 1,046만 4,720원 누적 수익률 40만 1,104.6% 복리 연평균 21.4%의 3%의 대폭발을 이뤘다 합니다. 그만큼 복리는 폭발하고요. 그 힘은 말할 수 없이 강렬합니다. 그래서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습니다. 2022년 11월 26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소수점 이하 1,000원부터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항전, 네이버, 카카오 이런 우량주도 그 주식 주가가 얼마가 되든 1,000원부터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아껴서 3,000원, 삼성전자 주식, 현대자동차 주식, 네이버 주식, 카카오 주식, SK 하이닉스 주식, LG 화학 주식, 삼성 바이오로스 주식, 포스코 홀딩스 주식, 셀트론 주식, 이런 기아 주식, 이런 위대한 기업들을 1,000원, 2,000원, 3,000원씩 꾸준히 사 모으시면 티끌 모아 태산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커피 한 잔 그저 좋죠? 그러나 그것을 꾹 참고 주식으로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더 보람된 날이 올 것입니다. 항상 그런 말 했죠. 꼭 가면 달다. 지금 꼭 가면 답니다. 그러나 인내는 씁니다. 시청자. 그러나 인내가 언젠가는 달 때가 올 것입니다. 폭락 짧고 상승 길다. 1940년 5월 29일부터 2차 대전 이후에 2020년까지 10월까지 18년간 18번 주식들이 폭락할 그런 것이 18번인데 평균 28%, 개월수는 11개월, 상승 기간은 3배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에 폭락했으니까 저점이었으니까요.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 저는 주식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황금보기를 돌같이 봐라. 돈은 만하의 뿌리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돈이 무슨 행복에 그렇게 중요하냐? 돈이 많으면 뭐 형제간에 다툼이 생기고 이혼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건 절실히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이 방송을 하게 되고 한국금융멘탈축구를 설립한 목적과 취지는 제일 중요한 것. 첫째, 산포,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시대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들, 딸, 귀여운 손자, 손녀에게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어줍시다. 이 100세 장수된 태후 40연금 저축펀드 가입하여 노후 준비합시다. 하루에 10,000원 아껴서요. 어떻게 해요? 방금 말씀드린 커피 먹는 걸 집에서 끓여 먹고 회사에서 끓여 먹으시고, 담배 끊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가능한 대로 술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가계부를 쓰면서 한 달에 수입과 지출을 잘 면밀히 우리가 분석하면은 단돈 10,000원이라도 충동 구매나 낭비성 지출을 줄이면 모두가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의 마법을 가르쳐 줍시다.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이제 말귀를 알게 되면 돈은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그 돈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다. 그 선물을 아끼고 전략하고 잘 또 돈을 벌고 또 아주 합리적으로 지출을 하고 소비해서 꼭 선한 부자가 되어라. 그래서 어려운 동족을 도우라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 13살, 여자 12살 되면 성인식을 치러주면서 6만 불 이상 거금을 친인척에 모여서 모아서 주고 독립을 시킨답니다. 하나로 한 8천만에서 1억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 것이 제가 아름다운 전통, 돌잔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돌잔치 때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척들, 친구들이 그래도 몇 명 모여서 금반지와 또 축의금을 가져와서 돌잔치 하지 않습니까? 이제 돌잔치에서 우리나라 뭐 배고픈 것은 해결됐으니까 어지간하면 먹고 마시는 것에 끝나지 마시고 꼭 그날 들어온 축의금을 이 어린이 이름으로 100만 원 이상 펀드, 주니어 펀드 가입해주면 그 돈이 모여서 앞으로 큰 돈으로 복리의 폭발로 불어납니다. 그걸 제가 첫돌 100만 원만 주니어 펀드 가입한 연 10% 복리 적용 시 60세 은퇴 5억 되고요. 100세 163억 됩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 70억지 있습니다. 72를 연 수익률 나누면 원금이 배가 되는 계산법입니다. 70이 나누기 10은 7.2년 되면은 원금이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돌에 100만 원을 어린이 펀드에 가입해 주시면 7살에 200, 14살에 400, 21살에 800, 29살에 1600, 35살에 3200, 42살에 6400, 49살에 1억 2800, 65세에 5억, 72세에 10억, 79세에 20억, 86세에 40억,
94세에 80억, 100세에 163억이나 됩니다. 이래도 부자 될 수가 없습니까? 단돈 100만 원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면 우리 손주도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한국 1등부터 미국 1등부터 20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LG화학, 네이버 평균 하락 1.1%. 작년이 아니고 1, 2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버그스웨세이, 닐라이 닐리, TSMC, 테슬라 평균 17.8% 상승. 한국, 미국 평균 8.3%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법비서 성공 투자 비결. 11살부터 꾸준히 장기 보유해서 세계적인 큰 부자가 복리 폭발로 되었습니다. 정남출 TV가 드리는 말씀. 첫째,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기술, 테크가 아니고 철학입니다. 위대한 기업, 초우량 기업을 잘 골라서 여유돈으로 장기 투자하시면 동업을 하시게 되고요. 누구나 부자 되고요. 급히 서두른 만사가 반드시 실패합니다. 대박을 쫓으면 쪽박을 찹니다. 빚내서 투자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어린 법빚은 독서를 이기는 것은 없다. 성공 안 하면 독서하라. 즉 공부하고 주식 공부를 하라 그겁니다.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투자하지 말고 공부하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년을 보유할 주식 아니면 단 10분도 쳐다보지 마라. 주식은 인내 없는 사람 돈을 인내 있는 사람이 옮기는 기구이다 그랬습니다. 시청에 무슨 뜻인지 알아두시겠죠. 유럽의 투자 전설 앙드레 코스툴란이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번다. 즉 깔아뭉개고 닥치고 기다리라 그런 뜻이겠습니다. 오늘은 3월 3일 봄날 영상입니다. 현재 주일 마지막 저녁인데 평안히 쉬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